지금 현재는 캡슐로 나옵니다. 뭐 액상 제품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캡슐 동결 건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냉동 보관하게 되는. 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포라판이 워낙 불안전한 물질. 예. 아이스팩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포장해가지고 이제 이 설포라판이 기본적으로 비하고 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도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진공 포장하고 해서 보내서 냉동 보관하게 되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하기에는 좀 힘든 아주 좀 특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그 브로콜리 새싹을 그러면 지금 직접 키웁니다. 아, 예. 기술도 있습니다. 이걸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나요? 키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포라판이 함유되게끔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던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설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설포라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함량이 높다고. 함량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스프라우트에서 추출해야 됩니다. 근데 함량 차이가 엄청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서 나오는 설포라판하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나오는 설포라판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십자가과를 다 해봤는데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최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자도 선별했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어떻게 키워야 그 안에 추출했을 때 설포라판이 가장 많고 이게 핑크색이 나오는지 이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받아보면 되는데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표준화된 새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확물을 수출하면 단일 성분만 이렇게 그렇죠. 아까 제가 전부 다는 못하고 대표적인 것들, 플라보노이드 계통,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타민 계통, 비타민 B 뭐 이런 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네랄 계통, 그 정도는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 갖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인증이 있고 고시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개별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는 저희가 셀레니움 넣어가지고 그냥 고시형 항산화 제품으로 건강기능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식품으로도 지금 이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 식품으로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갈아서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생기는 거. 그럼 이제 그렇게 갈아서 판 분말은 그냥 설포라판이 들어있다라고 그냥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진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국내에 적용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아니요, 완전히 틀립니다. 특허도 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뉴트리언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존스홉킨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구체에 포커스 맞추고 외부에서 효소를 갖고 와서 설포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그리디언트를 그대로 남겨두면 분명히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식물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안정화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쓴 추출 방법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추출 방법을 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이 나오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이게 상온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omething new입니다. 이게 추출의 어떤 테크놀로지. 딴 데서는 지금 다 브로콜리 새싹 스프라우트를 포기했는데 종자만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직접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어쩌면 회사의 노하우고요. something new는 추출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제 해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아무리 내가 표준화를 시킨다 해도 배치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설포라판 인그리디언트만 갖고 한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러 뭐 동아약품 뭐 우리나라 굴지에서 뭐 센트리온하고 다 상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어떻게 얼마나 함유돼 5mg 들어있어요. 5mg, 하루 복용량. 5mg이 들어있는데 예. 그분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실험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 실험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험 방법, 예, 그러니까 그 분석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분석 방법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분석 케이스에서 여기는 5mg이 예를 들어 100ml 중에 5mg가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페이퍼나 이런 게 있으시죠? 그거는 없고 자기 이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페이퍼를 내서 SCI 페이퍼를 내서 거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설포라판이라는 분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상온에서 유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 브로콜리 새싹뿐만은 뭐 유통이 가능하죠. 이제 안에 설포라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어떤 상황. 예.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성 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드시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만성질,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 또 그분들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물질은 아닙니다.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썰 해가지고 황이 좀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설포라판인데, 알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물질을 발견한 거죠. 탈레라의 박사가 이걸 처음 이제 했는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암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데, 이분은 예방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다 그 당시에 1992년에 그렇게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라고 해서 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식단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십자학과 중에서 어떤 힌트를 좀 얻으셨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십자학과 식물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브로콜리 새싹에서 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항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1992년에 이것이 논문이 발표되고 여기 보시면 뭐 potent chemical for fight cancer seen in broccoli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1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후로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뭐 뉴욕타임즈 일면 보도, 그러므로 해서 이제 브로콜리라는 것이 세계 10대 푸드에 선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요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설포라판은 뭐냐? 이것은 그 브로콜리 새싹 등 십자학과 식물의 해충부터, 그러니까 약간 방어 기작으로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어낸 파이토케미칼 중의 일종인데, 다른 일반적인 식물에 비해서 이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의 이 이펙트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설포라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그냥 아주 줄여서 좀 그럼 왜 설포라판이 좋으냐?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이걸 보시면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흡수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생체에 들어가서 이것이 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데 뭐 생체 이용률은 영양소 섭취 효과에서 가장 핵심이죠.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소위 말하는 주요 성분들입니다.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들이 보면 뭐 천신노출수인데 콜세틴이라든지 커큐민이라든지 뭐 미클스 수출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들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아주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 할 때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겟을 하죠. 왜냐하면 약은 보통 생체 이용이 pK 값이 보통 70, 80 이상 올라가거든요. 먹으면 딱 나오죠, 결과가. 근데 이 설포라판은 아시다시피 생체 이용률이 80%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물질입니다. 어느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생체 이용률이 70에서 80 이상 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거의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어느 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식물에서 나오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찾아봤을 때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70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포라판이 정말 이게 압도적인 생체 이용이다. 두 번째로 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견한 유명한 것은 이게 혈액 내 장벽 투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 쪽 뇌신경 손상 쪽의 질병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BBB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개발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치매라든지 파킨슨, 그 뇌질환 쪽에 약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BB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설포라판이 BBB를 통과한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암을 연구하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터닝을 합니다. 요 뇌질환 쪽으로.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설포라판, 뭐 구글에서 키워드를 딱 쳐보시면 설포라판 엔티캐서 하면 논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포라판 해서 뭐 뇌질환 쪽에 뭐 파킨슨, 뭐 알츠하이머, 뭐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그 자폐, 뭐 자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설포라판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한 45%의 개선 효과를 보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설포라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과 같은 바이오어빌리티, 생체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이 BBB를 통과한다는 것이 이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놀라운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뭐 이제 우리 보통 항염증 효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TNF-알파, 뭐 인터루킨 6, 뭐 COX-2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뭐 다른 뭐 보통 이제 식물 추출물 파이토케미칼에서 다 항염증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생체 이용률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항염증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황산화 효소 활성화입니다. 그 NRF2라는 이 뭐랄까요, 이게 이제 전사 인자인데, 이 NRF2를 아마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NRF2가 모든 인체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뭐 글루타치온부터 시작해서 SOD 모든 것들을 이 NRF2가 다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NRF2를 인듀스할 수 있는 식물체를 찾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근데 이 설포라판은 NRF2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쳐서 설포라판, NRF2, 그리고 뭐 항산화제 이렇게 치면 엄청난 논문들이 나옵니다. 물론 NRF2에 관련된 논문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 NRF2로 인해서 요것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체내에 있는 황산화 효소가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들에 대한 황산화 효소의 활성도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생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설포라판은 이 NRF2의
유도해가지고 이 생체 활성화 효율이 다른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정도로 황산화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뭐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을 뭐 인두스한다, SOD를 뭐 활성화시킨다 등등 논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산화하면 보통 황산화 물질이 프리라디칼을 이렇게 디스뮤트하는,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는데, 이 설포라판은 실질적으로 이 설포라판 자체가 프리라디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디스뮤트 하지는 않습니다. 뭘 하냐면 NRF2를 활성화시켜서 이 NRF2를 통해서 다양한 SOD, 카탈라즈라든지 뭐 글루코타치온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얘들이 일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제가 이제 요 대표적인 또 여러 가지 뭐 효과들이 있는데, 설포라판이.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노화 또는 질병의 어떤 홀마크를 찾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결국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까지 쭉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포라판이 이런 BBB2가, 그러니까 BBB2가 생체 이용률 그리고 황산화 활소, 항염증을 통해서 뇌신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일반 신체 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이 설포라판이 이렇게 개선시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능 대사증후군에서 보통 많이 하는 뭐 이런 이제 병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설포라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포라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요. 먼저 조금 암에 대해서만 조금 먼저,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암하고 몇 가지, 그러니까 설포라판이 가장 효능을 발휘하는 질병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의 항암 작용 기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논문들이 숱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이 항암 작용의 기전에서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항암하면 어떤 타겟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항염증 효과를 해서 뭐 이렇게 항암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우리가 전이를 억제한다든지 뭐 어떤 뭐 신생 뭐 엔지오제네시스를 억제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데, 이 설포라판은 이 모든 것을 다 타겟이 있습니다. 뭐 프로폴리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이 억제부터 뭐 그 다음에 뭐 인베이션 같은 거, 미티게이션,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건드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설포라판에 관련돼서 논문을 찾아보면 여기에 관련된 항암 논문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설포라판은 지금도 하루에 2편 정도 나옵니다. 1년에 한 적어도 한 300편 이상의 설포라판 논문들이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19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설포라판에 관련된 뭐 논문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설포라판이 이제 뭐 캔서 스템셀까지, 뭐 캔서의 줄기세포까지도 뭐 사멸한다는 뭐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된 논문들, 뭐 알츠하이머부터 해서 뭐 뇌질환, 알츠하이머 이런 쪽 그냥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염증에 관련된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당뇨 관련된 이거 이제 그 설포라판이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나 그 렙틴 레지스턴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혈당 조절에 있어서의 뭐 설포라판이 하는 기능들 뭐 그런 것에 대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포라판에 대해 쭉 설명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신물질을 딱 개발하면 보통 저희 같은 이제 기초과학자들은 이 신물질을 먼저 캐릭터라이제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효능 효과를 이제 찾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독성 없어요. 그렇게 쭉 가는데, 이 설포라판은 다릅니다. 설포라판은 이미 다 논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독성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초 데이터, 메커니즘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이 없습니다. 상용화된 제품이 없습니다. 이게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30년 전에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상용화는 실패했습니다. 임상시험도 정말 많이 하고 했는데 설포라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케미컬 구도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마늘을 탁 부셨을 때 냄새가 확 나서 파이토케미칼이 나왔는데 시간 되면 싹 없어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면 자기를 다치니, 아주 좋은 파워풀한 파이토케미칼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이 발생이 확 되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져야 이게 가장 안전한 파이토케미칼이 됩니다.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 설포라판은. 그래서 설포라판을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고 이거를 조금만 놔두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디그레이션 돼 버립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도에다가 동결 건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할 때만 꺼집어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포라판에 있어서의 몇 가지 허들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브로콜리 새싹에서 어떻게 추출하는 조건.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정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새싹을 추출하면 설포라판이 나오는데 색깔이 핑크색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거 추출하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식물을 추출하면 색깔이 보통은 황색입니다. 브라운 색깔입니다. 근데 이거는 핑크색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핑크색 안에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설포라판을 추출했을 경우에 색깔이 핑크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너무 내가 저거 너무 신기해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처음 브로콜리 새싹에서 설포라판을 추출했던 최초의 사람 한 명 있고, 그분의 코워커가 한 명 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닥터 페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설포라판 치면 이분이 나와서 굉장히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찾아가지고 보내서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내가 설포라판을 추출을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 거를 좀 이밸류에이션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답장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추출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 말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프로덕트가 핑크색이 나왔다니까 그 닥터 회의 박사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그 샘플을 보내드렸어요. 보내서 자기가 꼭 한번 정말로 이 안에 설포라판이 있는지 자기가 검사하고 싶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많은 회사들이 자기한테 의뢰를 했지만 설포라판이 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온 거,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직접 추출해서 했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이만큼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지금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핑크색이라는 거. 그분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우리 브랜드가 이게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브로콜리 새싹이거든요. 키울 때 보면 이게 자체가 핑크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핑크색이 안 보이면 저희가 재배할 때 이게 잘 안 보이면 딱 해보면 확실히 브로콜리 그 설포라판 함량이 떨어져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저희들이 기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가 추출 기술을 개발해서 브로콜리 핑크색의 추출물을 얻었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설포라판에 대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궁금하셔서 인터넷 딱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제법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설포라판이라는 제품. 근데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보통 뭐 한 20불, 30불, 직구 제품들이 많죠. 국내 제품은 한두 제품 정도 있고. 네. 그것은 현재 대부분 한 70%는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브로콜리 분말만 파는 겁니다.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그 안에는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네,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시중에 이제 나오는 제품, 그러니까 브로콜리 제품이라고 해서 설포라판의 제품이라고 파는 제품들은 그냥 70%는 어떤 제품들이냐면 브로콜리 새싹을 그냥 건조해서 갈아놓은 분말 제품입니다. 그럼 그게 설포라판 무슨 관계냐?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요 안에 그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전구체를 이렇게 효소작용을 통해서 설포라판으로 아주 소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들어있지 않은데 먹으면 조금 생성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것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렇게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먹었을 때 설포라판이 얼마 생성되고 그리고 얼마나 생체 이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먹으면 내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미생물 균종이 다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요걸 좀 효율을 높이자 해가지고 무청에서 그 전구체에서 글루코라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분말 플러스 효소를 같이 넣어줘서 조금 더 설포라판이 많이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게 조금 더 이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인데 그것은 브로콜리 새싹 분말 플러스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설포라판 형성 제품, 먹으면 만들어진다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금 가격이 높은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설포라판이 우리는 얼마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 보면 뭐라고 뒤에 라벨을 딱 보면 브로콜리 씨드라고 말 나옵니다. 익스트랙트. 그러니까 브로콜리 새싹을 키운 게 아니라 종자에서 추출해냅니다. 이 좀 산업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제가 오늘 설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로콜리 새싹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씨앗에서 기름 딱 짜내고 거기에 그 설포라판에 전구체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효소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포라판을 추출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종자는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종자와 씨앗과 스프라우트는 새싹은 이게 영양 성분상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에서 설포라판만 추출하는 거하고 스프라우트 즉 그 새싹에서 설포라판 플러스에서 나머지 이 다른 영양 성분들이 이 새싹에는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빨갛게 나오는 그것도 하나에 있고요. 그래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뉴트리언트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설포라판과 이런 파워풀한 다른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에서 뽑아냈을 때는 설포라판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새싹에서 같이 추출했더니 이 새싹에 갖고 있는 다른 뉴트리언트들이 이 설포라판을 보호해주는 거죠. 물론 영원히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설포라판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배우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여전히 저희들도 저희들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한테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냉동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간 실온에서는 보관이 안 됩니다. 단지 뭐 한 며칠 정도는 보관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산업화 시켜서 상용화 시켜서 이제 대량으로 좀 나오게 하는 이제 공장도 저희가 지었고,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드려서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꼭 제가 무슨 약장사 같은 느낌이 받긴 한데, 제가 진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치매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증은 아닙니다. 치매가 오신 분을 드렸더니 치매가 완전히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암 환자들은 너무 케이스가 많습니다. 염증 수치, CRP 수치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WBC, 백혈구 수치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호중구 수치 올라가는 거. 이건 너무 많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버거운데 설포라판 드시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염증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이 통증 완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췌장암 환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설포라판 드시고 굉장히 고통이 완화되는 그런 케이스도 보죠. 파킨슨병,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슨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지인들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이거 드셔서 인지력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는, 그런 등등, 당뇨, 혈압.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질병의 코어를, 루트를 건드리는 거죠. 루트를 개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을,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줘서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담양에 있는 에코월드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인 다 있죠.